네, 교재 80페이지. 우리 오늘 챕터 11 할 차례죠. 타이틀 천지도 모르는 놈. 하늘천 따지의 그 바로 하늘과 땅, 천지도 모르는 놈입니다. 참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고천문을 아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알게 됐으니까 우리 독자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천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도 모르는 놈 할 때 천지. 네, 경이 천이고 위가 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일본 말로 우리말 날씨를 일본 말로는 천기라 그러죠. 덴기라 그러죠. 천기. 하늘의 기운, 하늘의 날씨를 하늘의 기운이라 그랬는데, 일본 말보다는 한국말이 더 정확하죠. 왜 그러냐면 이 날이 바로 경이고 시가 바로 이제 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배 짤 때 옛날에 이렇게 세로로 기본 축을 형성하고 있는 거를 날줄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C줄이라 그래서 대부분 천은 이렇게 날줄과 위줄이 있는데, 날줄을 먼저 세우고 하늘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땅이 움직이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런 뭐 배 짜고 하시는 분들한테 나오는 날줄, C줄 하는 그런 거죠. 이거를 이제 요즘 우리 학생들은 이제 위도, 경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동경 132도를 기준으로 했다. 사실은 저도 맨날 동경 132도 그러면은 일본 기준으로 뭘 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동경이라는 것은 경도 0을 위주로 해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으면 동쪽, 왼쪽에 있으면 동경, 왼쪽에 있으면 서쪽, 동경, 서경 그 소리고, 한반도가 위치한 것은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북위 33도에서 43도에 이렇게 있죠.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각도에 도는 요 북위 33도에서 43도에 있는 참 나라들이 이제 그 문명이 처음 시작된 곳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이 참 날줄과 C줄을 모르는 놈, 하늘이 변하면 땅도 변하는 이치를 모르는 놈. 생각해 보면 뭐 요즘 이제 해가 많이 짧아졌지만 해가 많이 길어졌지만, 이게 해가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꽃피는 시각도 달라지고 새가 우는 시각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각, 활동하는 시각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늘이 바뀌게 되면 땅도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런 천지도 모르고 날뛴다, 천지 분간도 못하는 놈이 까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이 이제 오늘 참 특히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 천지 분간도 못하면서 무슨 내가 무슨 농사를 짓네, 혹은 뭐 고기를 잡네, 수산업, 어업 다 똑같은 얘기죠. 심지어 뭐 최근에 현대사회의 모든 경제활동도 참 천지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이 많죠. 저도 그렇게 60평생을 바보같이 보내다가 이제 와서 간신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서 이제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네, 한번 우리 본문 들어가 보죠. 본문에 보게 되면 고, 세제, 금양, 여기서 이제 고로 세가 금에 있을 때는 양이고, 이거를 세성이라고 제가 했지만 정확히 사마천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성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목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세음이나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목성이거든요. 그래서 세음이나 태세, 세음이 금에 있는 애는 풍년이 들고, 이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세성으로 했는데 세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음이 금에 있는 애는 풍년이 들고, 수에 있는 애는 수해가 들고, 목에 있는 애는 기근이 들고, 화에 있는 애는 가뭄이 있습니다. 참 어렵죠?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락 2에 가게 되면 가뭄이 든 해에는 미리 배를 준비해 두고, 뭐 가뭄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배에 관심이 없죠. 근데 배를 준비해 두고, 수해가 있는 해에는 미리 수레를 준비해 두고,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 살지만 막 홍수가 났을 때는 미리 수레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물질이야. 물건을 다루는 이치입니다. 물건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시와 용을 알아야지 물건을 안다 그랬는데, 물리지하는 시와 용을 알아야 되는데, 언제 무엇을 사고 언제 무엇을 사고, 가뭄이 든 데는 배를 사고 수해가 된 데는 수레를 사고, 시와 용을 여기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시와 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6년마다 풍년이 들고 6년마다 가뭄이 생기고 12년마다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예,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무릇 쌀값이 한 말에 20전밖에 안 나가면 농민이 고통을 겪고 90전으로 오면 반대로 장사꾼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생산을 했는데 풍년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막 우리 고추 뒤집어 엎고 배추 뒤집어 엎고, 풍년이 돼서 너무 많으면 가격이 낮아지니까 농민이 고통을 받고, 이게 흉년이 돼서 물건이 귀해지면 서로 그거 구한다고 막 전국을 다니고 수입을 하고 난리가 나죠. 요즘은 수입할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지, 예전에는 수입도 못했잖아요. 수입을 맘 놓고 할 수 있는 경제가 생겼다. 그래서 신경제라는 말이 이제 1992년도부터 전 세계에 생기면서 많은 것이 변화했죠. 한번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교재의 81페이지에 있는 것이 한문으로 됐기 때문에 한글로 이렇게 제가 바꿔서 이제 다시 냈고요. 또 이제 개정판 낼 때는 바꾸기로 이제 출판사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세음이 금에 있고 수에 있고 목에 있고 화가 있는데, 여기서 금수 목화가 어디 있느냐? 북쪽이 수고요, 동쪽이 목이고요, 남쪽이 화고요, 서쪽이 금입니다. 이거는 그냥 서쪽을 기준으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외워두는데요. 서, 금, 백, 패. 서쪽이 금이다. 금은 흰색이다. 흰색은 인간의 폐, 허파를 관장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색깔, 인간 소우주라고 그러는 사람과 이제 이 모든 현상을 서금 백패 이렇게 외우죠. 그럼 기준이 하나 생기면 나머지는 쉬워지죠. 그러면 동목, 청간 이렇게 되겠죠. 서금백패 하나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음이 금에 있는 애는 풍년이 들고요. 세음이 금에 있는 애는 풍년이 들고, 세음이 수에 있는 애는 기근이 들고, 세금이 수에 있는 애는 수해가 되고. 그런데 작년에 정말 우리나라도 7월 달 내내 비가 오고, 중국은 완전히 홍수가 나고 그랬죠. 작년이 무슨 년이었죠? 경자년이었죠. 경자년에는 세음이 수에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수해가 엄청나게 났었죠. 그래서 참 이게 이제 꼭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음이 수에 있는 애는 수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가 큰 가뭄이 드느냐? 앞으로 이제 5년 후가 되게 되면 목에 있을 때는 앞으로 올해가 이제 신축년이죠. 그러면 세음으로 봐야 되니까 세음으로 보게 좀 이따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2020년으로 딱 잡고 계시면은 거꾸로 쭉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챕터 1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설명이 되고,
두 번째 챕터를 한번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가뭄이 든 해에는 이게 사물의 이치, 시와 용을 알아갖고 일반인들과 달리 활동하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막 주식이나 코인이 올랐을 때는 나누어 팔고 내렸을 때 사서 뭐하라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뭄이 든 해에는 수레를 사고 수해가 있는 해에는 배를 산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 시와 용을 잘 몰라서 항상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물론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려면은 어리석음을 벗어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 되고 그 기본적인 준비를 하기가 가장 좋은 해가 올해입니다. 그런데 참 저도 증권회사 다니면서 이제 주식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암만 열심히 영업해도 안 되니까 제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람 불 때 노져라. 요즘처럼 막 코인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할 때는 주식 갖고 코인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생각만 해도 정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 거기다 대고 코인 하세요, 뭐 주식 하세요, 땅 하세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람 불 때 노져라를 기본으로 모든 영업하는 사람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손해를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은 거꾸로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참 오늘 공부 중요한데요. 다음 챕터 한번 보죠. 세 번째 단락을 가면 6년마다 풍년이 들고 6년마다 가뭄이 생기고 12년마다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재 119페이지에 나옵니다. 교재 119페이지에 이 표가 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올해가 신축년이잖아요. 올해가 신축년이고 작년이 이제 경자년인데 작년이 견장년인데 올해가 2021년이 적분약의 해. 그래서 여기서 요 세성이라는 거는 진짜 목성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제사 지낼 때 아시는 분들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유세차 신축 뭐 무오 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축문에 나오는 유세차라는 그게 바로 태세입니다. 진짜 목성이 아니고 가상의 목성을 하늘하고 땅에서 이제 그 목성을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상의 목성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게 12년마다 이렇게 돕니다. 12년마다 돌고 내년이 우리가 이민년이 되는 거죠. 이민년이 섭제격 크게 시작하는 올해는 적분약의 해 이제 12년의 마무리죠. 그래서 12년 사이클로 목성이 돌기 때문에 가상의 목성도 그렇게 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지구와 태양의 위치가 가까우냐 머냐에 따라서 날씨가 변하기도 하고 해 뜨는 시각, 해 지는 시각이 달라지고 낮의 길이가 달라지고 밤의 길이가 달라지고 하는 것처럼 태양과 지구 사이도 그렇지만 지구와 목성 사이에도 그러한 상관관계가 항상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일권을 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되고 올해 정말 잘 준비하시게 되면 이 화식열전 잘 준비하시게 되면 내년 섭제격의 해부터는 정말 앞으로 12년 동안은 시와 용을 알고 물자를 다루고 사람을 다루는 아주 현명하신 분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느낄 텐데 우리가 알던 세상과 많이 달라졌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고 할 때 게임의 법칙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부터 게임의 법칙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게임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 암만 해도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2년마다 큰 기근이 일어난다. 12년마다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목성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물의 이치, 그 시와 용의 이치인데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가 단지 주식시장 격언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와 용이 사물의 이치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모르던 이 시와 용을 알게 되면 사람 대하고 인연을 대하는 게 바뀌어야죠. 당연히. 먼저 물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해마를 말씀드렸죠. 해마, 저는 해마를 요 암놈, 순놈 한 쌍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건가?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목걸이에 달고는 다니던데 몰랐단 말이죠. 시와 용을 모르니까 물건을 아는 게 아니죠. 그랬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해마의 효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 제목만 말씀드리면 일단 정력 강화. 어유 뭐 연세 드신 분들 좋아하죠. 정력 강화. 신장이 좋아지고 이렇게 허리가 좀 부실한 사람들. 두 번째 피부 미용. 혈액순환에 엄청나게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약재로도 쓰이지만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서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죠. 임산부에게 좋고 그 동의보감에는 보게 되면 예전에는 자연분만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산모에게 이 해마의 암수 한 쌍을 손에 쥐어주면 쉽게 난다. 기운이 잘 돈다. 그 소리겠죠. 호흡기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도 좋고 대표적으로 이제 혈관 질환이 예방되고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행으로 따지면 화의 기운이 굉장히 좋아져서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 항상 피 검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피의 흐름이 원활해지니까 뭐 비아그라처럼 심장 개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알츠하이머, 뭐 루게릭, 뭐 그다음에 치매 이런 거제 모세혈관 쪽에 이제 그 피가 많이 안 가니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다뤘죠. 아, 용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시라는 것은 이제 시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한 그 인보이스인데요. 해마가 이제 사이즈가 12cm부터 20cm까지 가격이 12cm는 4,860불 하는데 20cm는 9,060불이니까 거진 뭐 2배. 그러니까 요때 파는 가격과 요때 파는 가격이 물론 이제 뭐 양계장 하시는 분들처럼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비싼 새우를 이 해마는 먹는다 그러던데 많이 커야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와 작용은 이제 작용이나 효능은 그런 게 있고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이렇게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보이스를 보게 되면 언제 파는 것이 좋은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이걸 파는 것이 좋은지가 이제 다 알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해마라는 이러한 물질을 어떻게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이 화식열전 3에 가게 되면은 2에서도 나오지만 3에서도 이제 부자가 되는 여러 유형이 나오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제가 사실 그 샘플이 되는 거를 잘 보지 못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해마를 제주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마 양식장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한국의 제주도에서 하는데 바닷물로 키우지 않고 담수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이 이거 기업이 하는 건가? 그래서 화식열전에 정말 샘플로 화식열전에 주로 이제 농산물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농산물이나 이런 약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화식열전을 설명드리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와 용을 알게 되면 비로소 물질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물리지야.
물질이야가 우리가 공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물건뿐만 아니라 이걸 정말 참 아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일생을 보게 되면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마음을 울리는 엄마의 일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인데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있다가 출산을 하고 안아주고 키우고 참 사춘기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같이 지내고 이러면서 이제 딸은 계속 크는데 엄마는 늙고 꼬부라지고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화장해서 재만 남는, 엄마의 일생만 그린가요? 뭐 누구나 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아기 때 뭐 쭉 크는데요. 참 시와 용을 모르니 지물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인, 사람도 모른다. 힘들게 산다. 이건 제가 저희 집 아이한테 얘기했는데, 물건도 싸게 사서 쌀 때 사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막 급격히 산업사회가 되느라고 막 공부만 시켜서 그렇지, 사람 대하는 공부, 저만 해도 뭐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뭐 동창 중에 안과 의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뭐 재벌 회장도 몇 명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뭐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고 10살 20살 때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커피 한 잔으로, 담배로, 그냥 앉아갖고 뭐 사탕 하나 먹으면서도 쉽게 사귈 수 있는 친구였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친구들 다시 만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젊었을 때,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다 하늘이 만나게 해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가 하시는 일이 뚫리지 않고 있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생각해 보면 야, 그때 그 사람하고 지금도 친했으면, 그때 그 사람하고 싸우고 헤어지지만 않았으면,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신용을 쌓았으면은 지금 일은 쉽게 풀릴 텐데.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공부, 인연을 대하는 공부. 정말 그 대부라는 영화의 명대사죠. 친구는 가깝게, 그러나 적은 더 가깝게.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너무나 많은 척을 지고 적을 만들어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있었으면 될 것을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먹었을 영양분을, 비타민을 안 먹어서 지금 영양 결핍으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급격히 산업사회를 사느라고 그런 걸 놓쳤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그 지물과 지인, 사람을 알고 사람을 대하는 법. 지난 시간에 맹상군 얘기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깡패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도둑놈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사기꾼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아픈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싸게 작은 비용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하려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생을 이렇게 살면서 참 사람 대하는 법, 인연 대하는 법을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주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나이가 드신 분도 지금이라도 그거를 이제 반성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한테 요즘은 뭐 카톡방도 많이 생기고 가급적 잘해주고, 또 옛날에 참 미안했다는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이제 참회 반성의 세월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정말 이걸 가르쳐야지, 다른 거는요 우리가 가르칠 거 없어요. 인터넷에서 다 가르칩니다. 지 친구들끼리 다 배웁니다. 그런데
요즘 뭐 지역 감정도 그래요. 아니 세상에 살다 보면 경상도 사람 도움받을 때도 있고 전라도 사람 도움받을 때도 있고 좌파 도움받을 때도 있고 우파 도움받을 때도 있는 건데 이거를 부모들이 막 주변 환경들이 그런 사람 만나지 마. 그런 애 만나지 마. 그런 집애랑 놀지 마. 이래 갖고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놓으니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싸게 사서 해야 되는데 비싸게 살려니 돈을 암만 많이 줘도 못 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언제 쓰일지 모르는 그 시와 용인데 이 용에 맞게끔 이 시와 용에 맞게끔 누구나 다 그 인연을 만나면서 크게 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는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계속 공부해 보죠. 그래서 이게 12년마다 큰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게 20전밖에 안 나가면 농민이 고통을 겪고 생산자가 고통을 겪고 가격이 오르면 이제 판매자가 고통을 겪죠. 여기 아까 그 해마도 보게 되면 그런 이치로 다 돼 있는 거죠. 저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이제 뭐 달러나 원, 유로, 엔, 중국 위안 이런 거를 다 이제 외환 투자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 은, 뭐 커피, 뭐 소맥, 옥수수, 밀, 천연가스 이런 데도 다 쓸 수 있는 싸다 비싸다에 대한 이치를 알게 되시면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고요. 뭐 요즘 유행하는 비트코인, 이리디움, 뭐 라이트코인 뭐 이런 것 다 할 수 있고요. 부동산 서울, 부산, 대전, 전국 이건 뭐 올해 이제 지난 3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울, 대전, 부산 집값이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하는데 이거를 참 지금 해야 돼? 언제 해야 돼? 시와 용을 모르는 거죠. 페이지 310페이지에 가면 이것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종목 분석에 나오는 이 개념을 활용하면은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야?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사도 돼? 샀다가 언제 팔어? 결국 이 세 개 아닙니까? 뭐든지 주식이든지 농산물이든지 어떤 뭐 석유든지 밀가루든지 옥수수든지 코인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이거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지금 사도 돼? 언제 팔어? 이게 여기에 다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죠. 페이지 310페이지부터 이제 우리 챕터 3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이 다 날줄이 바뀌게 되면 시줄도 바뀌고 하늘이 바뀌면 땅도 바뀌고 이런 걸 모르고 천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천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것을 어떤 정부 금리 정책, 외환 정책 같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축구 같으면 감독이 바뀌게 되면 날줄이 바뀌는 거죠. 날줄이 바뀌면 기용하는 선수들도 다 달라지고 플레이어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이걸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되고 실력만 있으면 되고 성격만 좋으면 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때 사람 대하는 법, 물건 대하는 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올바른 삶을 대하는 걸 공부하지 못했지만 자녀들한테는 정말 다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식열전 2의 챕터 3에 대해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지금 우리가 1권 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념 설명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목적은 천지도 모르는 놈이 까불고 있네를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챕터 11 천지도 모르는 놈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